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재명 부부. 이 이재명 부부도 장난 아니에요. 보니까 그 관용차 경기도 그 제네시스 80인가요? 뭐예요? 이거 저거죠, 저거. 저 차 제네시스. 저거를 거의 뭐 상시적으로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경기도 측의 그 변명은 뭐냐? 필요할 때만 공무 용도로 썼다, 업무 용도로 썼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부인이 배우자가 꼭 참석해야 될 공적인 활동에서만 아주 가끔 가다가 간헐적으로 썼다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저 차량이 그 주차장 그 뭐 또 사진 있나요? 그 주차장에 보면 이재명 그 살던 거기에 늘상 주차돼 있었어요. 거의 늘상. 그러니까 사실상 김혜경 전용 차량이었다. 그리고 저거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검찰이 경기도에서 그 저 관용차 운행 일지까지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쭉 그 허위 해명한 거 이런 거 더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관용차 운전기사도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사적 용도로 저거를 사용해가지고 입힌 피해가 5천만 원대다. 5천만 원대. 그럼 이거는 이제 배임이죠. 5천만 원 배임 협의 적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일값이 이게 보니까 저 경기도지사 업추비 업무 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급이 됐다. 현금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과일값은 법카가 아닙니다. 과일값은 현금으로 지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밥이네, 안심 뭐네, 무슨 뭐 닭백숙이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카였는데 저 과일 가게 사장이 다 뭐 또 검찰 들어가서 다 얘기했대요. 다 얘기했고. 그래갖고 이제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 현금 뭐 2천만 원. 그러면 이 두 가지 거기다가 이제 그 또 초밥이네 뭐 소고기 안심이네 그것도 한 2천만 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법카 부정사용? 그럼 총 9천만 원이네. 그리고 이 과일 업추비 이 업무 추진비 이거는 이재명이 직접 결제했대요. 예. 이재명이 직접 결제했대요. 그러면 이건 다음 달에 이제 뭐 어떻게 기소 여부 결정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그 액수가요. 네. 좀 이게 더 넣을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 지금 원래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에는 네. 5억 5천만 원이에요. 네. 5억 5천만 원. 그 중에 그 배소연이 월급이 3억이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2억 5천이잖아요. 그러네요. 카드만. 네. 원래. 네. 아마 이제 자꾸 저 변호인이 줄이고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게 협상하면서.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액수가요. 횡령 배임이 나라 돈을 쓸 때 회계 책임자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렇죠. 근데 5억하고 1억이 중요해요. 예. 1억이 넘으면 네. 3년 이상 징역인. 맞아요. 3년 이상이라는 거는 국고손실에 예, 국고손실. 30년 이하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 형이 예. 뭐뭐 이상이라면요. 예. 한도는 30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이라면 이게 3년 이상 30년까지. 그다음에 무기징역이에요. 따라서 이제 1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5억이 넘으면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5억 5천이에요. 저는 검찰이 9천으로 하면 안 된다 봐요. 최소한 이게 1억은 넘을 거고요. 그러네. 근데 배소연이 월급도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그게 솔직히 배소연이 제대로 뭐 공문서 하나 작성한 게 있고 뭐 공무를 제대로 집행한 게 있어요? 김혜경 개인 따까리 한 거지?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관용차도 이재명이 몰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 아마 이제 다 공범으로 기소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직입적으로 말하면 이게 그 이원석 총장은 예. 기소는 한다. 기소는 한다. 근데 영장은 안 친다. 불구속으로 이런 생각 같아요. 그 우리 서변께서 그 이제 검찰 주의를 쭉쭉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분위기를 탐지해 보니 네. 기소는 하는데 네. 영장은 안 친다. 지금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왜 영장은 안 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제 그 쌍방울은 옛날에 그 한 번 청구했다가 유창훈 기각된 게 쌍방울이고 그때는 쌍방울만 한 게 아니라 세 개인가 섞어서 개 했잖아요. 예. 백현동하고 백현동. 위정 교사하고 했죠. 예. 근데 일단 쌍방울을 한번 쳤던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국회가 이런데 예. 국회 통과되겠냐?
아니 그걸 왜 검찰총장이 걱정해요? 그냥 정무 그게 판단하는 자리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는 총장이 정무적 판단하는 자리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게 치다가 기각되면 총장 탄핵한다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옛날에 김명수도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난리칠 거다. 사표 수리하면 야 임성거인 너 탄핵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저런데 내가 네 수리해주면 아니 김명수도 그랬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조금 어이상실인데 네. 지금 그 얘기를 듣고는 네. 이 검찰은 총장이 됐던 뭐 평검사가 됐던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하면 되고 약간의 정무적 고려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위직일수록 그런 거는 필요한데 아니 지금 국회가 다수 의석이니까 영장 쳐봤자 어차피 체포동의안 본회의에서 기각될 텐데 뭐하러 치느냐. 그러면 앞으로 야당 의원들 영장 하나도 못 치겠네.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요. 그런 논리라면 야당 의원들은 영장 하나도 못 치겠어요. 제가요, 엊그저께 좀 뚜껑이 열린 게 어저께 심평이 어제 아침에 YTN 그 배승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국이 올해 내로 그 2심 판결이 확정이 돼갖고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대법원에서 조국이 가게 될 경우에는 정치적 소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배승희 변호사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 법원이 판단하는데 왜 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해야지 그 왜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심평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헌법에는 국민 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그 헌법의 핵심인데 그 조국은 선거에서 국민들 주권은 행사에서 선택된 사람 아니냐? 왜 그런 사람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법원이 판단할 때 그런 그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도 충분히 참작하고 고려를 해서 근데 이 XX가 명색이 판사 출신의 뭐 로스쿨 교수의 지금 명색이 변호사인데 이런 X 같은 소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주의를 보더라도 조국 지지율이 7%인가 8%잖아. 네. 그럼 이게 국민 대다수는 처벌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게 요설이죠. 네. 그거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원수 총장이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이제 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원석 총장이 사면 초과입니다. 뭐냐? 대검의 참모들도 영장 취해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이원석의 대검의 참모들도 네. 영장이 불가피합니다. 이거 안 치면 우리 검찰이 죽는다. 네.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수사팀 있잖아. 네. 지금 김유철 지검장이죠. 수사팀도 당연히 영장을 취해된다. 이런 지금 이게 분위기고. 네. 그다음에 법무부도 지휘감독권이 있죠. 네. 법무부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네. 총장을. 네. 따라서 이제 법무부의 간부도 당연히 영장이 불가피하다. 네. 그다음에 민정실은 권한은 없어요. 네. 그럼 다만 이게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하잖아. 네. 민정실의 후배도 아이고 형님 그 당연히 취하죠 이러더라고요. 네. 제 말은 이원석 총장이 사면 초과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심평과 같은 그런 사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원석 총장이 정말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만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약간 뭐 영장 치는데 소극적인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게 정치가 법치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이런 식으로 되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뭐 사법적으로도 뭐 다 배려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의 법치주의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형평을 이름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이제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혐의가 쌍방울하고 이제 버카하고 쪼개기 후원금이잖아요. 자 쌍방울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 네. 구속된 누구냐? 네. 이화영. 그다음에 김성태. 방용철. 그다음에 평화협력의 신명섭. 안부수. 예, 안부수는 이제 민간인. 민간인. 예. 그다음에 그 신명섭이라고. 있어요. 평화협력 국장. 그 이화영 똘마니. 예. 그것도 구속됐다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주범이
이재명이가 구속 안 되면 그럼 지금 이게 구속된 사람들 뇌물을 받은 사람이 훨씬 무겁잖아. 그러니까. 근데 준 김성태, 박용철, 그다음에 따라가 신부름한 안부수, 그다음에 이화영은 부지사잖아요. 아니 평화연구국장도 이게 말이 되냐? 서 변호사님 그 저기 결심 공판할 때 이화영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면서 변론의 요지가 이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잡으려고 검찰에 한 수사 같다. 근데 이재명이 무죄니까 이화영이 무죄다 그랬어요. 논리 구조가 그래요. 이재명이 무죄니까 이화영이 무죄다. 그러면 지들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지들이 종범이라고 주장하는 이화영이 구속됐잖아요. 예. 근데 주범인 이재명이 구속 안 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김현철 변호사인데 네. 이자가요. 김현철이가 이제 옛날에 그 판사 신준우 부장을 기피 신청한 자입니다.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법정에서. 그런데 이자가 보석 이번에 변론하면서 뭐는 이랬죠. 이화영이가 유죄가 나오면 이게 이재명 유죄의 유력한 증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게 대선 후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고기를 연기하고 새로 심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변론한 변호사가 김현철. 아, 그거고 변호사인데. 그건 최근이고. 예. 그 이화영이 그 최후 변론한 거는 그 도의원 누구예요? 김광민이 둘이 그렇게-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김광민이가 저기 이재명이 무죄니까 그러니까 이화영도 무죄다. 똑같은 했잖아. 이야기죠. 똑같은 얘기. 유죄면이면 유죄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5명의 형평성도 따져보고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어요. 법화. 배소연이가요. 그렇죠. 10만 4천 원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때 맞아요. 기각됐잖아. 맞아. 10만 4천 원 배소연이 영장 청구했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을 청구 안 해요? 예. 이게 법입니까? 그렇지.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을 생각해도 이원석 총장은 무조건 이게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아니 우리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요 뭐 배지 달고 뭐 하고 그러면은 다 그냥 정치 저기 사법적 특권 계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가뜩이나 뭐 불체포 특권도 있고 그런데 아예 검찰 단계에서 배려해주고 그럼 사법적 특권 계급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요즘 이제 방송 많이 하잖아요. 네. 오죽하면 이제 제가 그 박성대 법무부 장관한 데까지 부탁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추미애가 잘 쓴 거 있잖아. 네. 우리 아직 한 번도 안 썼죠? 수사지휘권. 이거라도 이게 발동해야 된다. 추미애는 조자룡 헝컬 쓰듯이 지휘권 발동을 막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 그전에는 천정배 장관이 그때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지휘권 발동했잖아요. 그때 최초였죠. 예. 저는 이게 이원석 총장이 배신 때리고 안 하면 박성대 장관이 나서야죠. 그렇죠. 총장 구속 기소하시오. 예. 이렇게 저는 지휘권 발동하면 뭐 이원석 사표 던지면서 항변할지 몰라도 일단 이게 기소는 구속 영장 따라야 됩니다. 이게 최후의 수단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원석 총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